경기 초반 발생했던 저 장면을 집중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 경기에 VAR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로메로는 사실 퇴장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날 경기의 주심을 맡은 마이클 올리버의 대단한 판정으로 인해 토트넘과 손흥민의 팬들은 가슴이 터질 듯한 명경기를 펼칠 수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날 승리했어야 하는 팀은 토트넘이었다. 지난 새벽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토트넘과 첼시 경기에 후폭풍이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토트넘은 첼시에게 1대4로 패배하며 프리미어리그 무승 행진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전반 28분에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로메로의 퇴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이 퇴장 장면이 발생하기 이전에 프리미어리그의 VAR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로메로의 퇴장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석하고 나서 화제인데요. 오늘은 토트넘과 첼시 경기의 후폭풍에 따른 전세계 토트넘 팬들의 반응과 어째서 로메로가 퇴장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날 경기에서는 마이클 올리버의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계속 나왔는데요. 우선 이 장면에 대해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로메로가 퇴장당하기 전인 전반 21분에 나온 장면인데요. 로메로는 자신의 공이 탈취당하고 심판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자 평소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죽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첼시의 코릴 선수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버리는데요. 예전 경기들에서도 첼시의 쿠쿠렐라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며 이 장면에서 레드카드를 주지 않은 심판을 사과하게 만드는 등 자신의 성격을 못 죽이는 플레이를 계속해온 로메로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고 손흥민이 주장을 맡으며 온화해진 라커룸 분위기에 적응한 것으로 보였던 로메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자신의 화를 못 참고 퇴장당하기 21분 전부터 또 상대의 선수를 걷어차 버리는데요. 이 장면을 두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는 VAR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이 온필드 상황에서 보지 못했더라도 대기심이나 VAR 심판이 이 장면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소한 로메로에게 옐로카드라도 선언했다면 이후 경기의 흐름은 완전하게 달라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부분의 센터백들은 옐로카드를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우 몸을 사리는 수비를 하는 편이고 첼시가 이번 시즌 리그 12위에 머무르며 공격력이 솜방망이 수준의 위협을 보여주기 때문에 옐로카드를 한 장 받았다면 이어진 장면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행동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죠. 또한 레드카드 장면도 논란이 많은데요. 로메로의 태클이 상당히 거칠게 들어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로메로는 성공적으로 볼을 터치했고 그 과정에서 관성을 이기지 못해 첼시의 엔소 페르난데스의 발목을 건드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로메로의 이 태클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태클을 당한 엔소 페르난데스와 로메로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와 함께 아르헨티나를 우승시킨 주역들이며 한국으로 치면 김민재가 챔스에서 만난 이강인에게 태클을 하는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당장 한두 달 뒤면 고국에서 만나 웃으면서 훈련해야 되는 같은 국적의 선수에게 고의로 저런 깊은 태클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선수들이 과열된 이유 또한 마이클 올리버 주심에게 찾을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로메로의 발차기 모습이나 전반 18분에 나온 우도기의 양발 태클 그리고 이어지는 리스 제임스의 팔꿈치 가격 등 계속되는 오심에 대해 제대로 된 카드나 파울 선언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선수들도 인간인 만큼 분노를 하거나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매우 거친 플레이들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 토트넘과 첼시와의 경기같이 난장판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영국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로메로가 코릴의 종아리를 차는 그 장면만이라도 제대로 된 판정으로 파울이나 옐로카드가 선언되었다면 선수들 간의 거친 플레이가 계속 나올 이유도 없었고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던 토트넘이 손쉽게 승리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마이클 올리버의 줏대없는 이런 판정으로 인해 로메로는 전반 이른 시간에 퇴장당해 버리고 말았으며 에릭 다이어라는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수비수가 투입되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서 또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다이어가 투입되는 순간 모두들 절망적인 느낌을 받았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날 경기에서 다이어는 준수한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긴 했지만 득점을 기록할 뻔하기도 했고 몇몇 결정적인 장면들에서는 성공적인 태클을 선보이며 그를 비난하던 팬들도 이 경기에서만큼은 다이어를 응원하게 만드는 복잡한 심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쨌거나 로메로의 퇴장으로 인해 다이어와 반더벤이 수비 라인을 구성했는데 모두들 아시겠지만 다이어는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명이 퇴장당하고도 뚝심있게 수비 라인을 전진시키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에 토트넘 뒷공간을 책임지는 수비수는 사실상 소년가장 반더벤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술과 같이 토트넘은 평소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높게 가져가며
상대의 공격수들이 위협적인 위치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전술을 선호하는데요. 이 전술의 핵심은 리버풀의 반다이크나 토트넘의 반더벤 같이 상대의 공격수의 스피드를 상회하는 미친 스피드의 센터백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다이어는 이런 전술을 소화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종일관 뛰어들어오는 첼시의 공격수를 마크하기 위해 수도 없이 스프린트를 시도하던 반더벤은 결국 햄스트링이 터져버리며 부상을 입고 맙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 정도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16경기 정도를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메로의 퇴장이 반더벤의 부상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메디슨도 부족한 한 명의 숫자를 몸으로 커버하려 종횡무진하다 다리를 잡고 쓰러져 버렸으며 전반적 무슨 말도 안 되는 양발 태클로 퇴장 안 당한 게 신기할 정도였던 우도기마저 부족한 수비 숫자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퇴장당하고 맙니다. 우도기의 퇴장 장면은 사실 라임 스털링의 잔꾀가 성공한 것인데요. 스털링은 경합 상황에서 공을 잡으려 뛰어가지만 사실 공을 빼앗아 드리블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도기가 태클에 들어오는 것을 파악한 스털링은 우도기가 공을 건드린다면 성공적인 태클이 되어버리니 갑자기 발을 쭉 뻗어 우도기가 건드리지 못하게 공을 살짝 멀리 보내버리고 왼쪽 뒷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공을 건드리자마자 스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도기는 자신이 스털링에게 속아 공을 건드리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스털링이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 퇴장을 예상하며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짓고 맙니다. 포스테코글루도 계속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 마이클 올리버 주심의 어이없는 판정으로 경기가 거칠어졌고 이어지는 로메로의 다이렉트 퇴장으로 인해 로메로 자신은 11월 한 달을 날려버리는 3경기 출장 정지를, 반더벤은 3개월짜리 햄스트링 부상을, 메디슨 또한 다음 경기 출전이 불확실한 부상을, 우도기는 옐로우 카드 2장을 통해 다음 경기 출장 정지를 받으며 이 첼시와의 한 경기에 토트넘 주전 4명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친듯한 뚝심은 이런 악몽 같은 상황에서도 팬들에게 응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을 연출해냅니다. 아무리 리버풀의 클롭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두 줄 수비를 세우며 선수비 후 빠른 역습 패턴을 가져가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원톱에 세우고 7명의 선수들을 중앙 라인에 머무르게 하며 절대로 라인을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는 감독답게 패배하더라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놀라운 전술을 보여줍니다. 지면 졌지 비기는 경기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뚝심은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4대1로 패배했음에도 홈팬들에게 찬사를 받기 완벽했는데요. 실제로 경기 후 패배했음에도 토트넘 홈팬들은 절대로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고 3점차 대패를 기록한 토트넘 선수들에게 기립 박수를 보여줍니다. 이 경기를 본 리버풀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건은 내가 본 40년 동안의 축구 경기들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였으며 이 모습이 아마 프리미어리그가 전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경기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무승부라도 기록하기 위해 포스테코글루가 내려앉아 수비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토트넘 팬들은 지더라도 우리는 재밌는 경기를 보고 싶다. 대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들은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승부와는 상관없이 이런 낭만이 있기 때문에 축구를 보는 것이다 라는 가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